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오늘 신의 한수 목요일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시장 지수 분위기는 2,800오고 매우 좋죠. 예, 매우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중심에 계시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의 힘으로 시장의 중심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역동적인데 선택 대표적으로 역동적인 거야,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요. 2,800이 왔고, 인덱스를 제가 여기서 3,000이 하기 벌써 튀어나오던데, 어디서. 3,000이 가려면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3,000이 갈 때 삼성전자나 큰 대표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돈 벌었다 이야기 나올 거예요. 지수장은 개인들에게 수익률 곡선이 작아지는데 2024년 더더욱더 더 크게 벌어졌을 겁니다, 아마. 네, 그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이고, 3,000이 가려면은 지수부터 이야기 말씀 잠깐 드리고, 올 3분기 9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HBM3E AI 반도체의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3,000도 가요. 그때도 지수 분위기 좋습니다. 종목은 새파란 것들 바글바글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장은 원라운드 체제로 간다. 외국인 핸들링형 주가. 이번 주는 특히 또 시가총액만 쏘았죠. 지난주까지 주도주를 지금 주도주는 다시 매물 소화기에 들어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쏘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 때로는 참 얄미운 친구들 집단인데 한편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돈이 없어요. 네, 펀드 자금도 많이 빠져나갔다 했죠? 그래서 세금이 싫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펀드 수익률 다 세금 매긴다니까. 그래서 지금 기관들 없는 돈에 선택 집중합니다. 기관들이 메이저 기관이 있고 저기 마이너 기관들 있죠. 메이저 기관들은 거의 지금 최근에 제가 한국 정시 보니까 거의 연합 세력 수준이야, 지금. 자기들끼리 스타디도 하고, 네, 자주 만나요. 연합 세력이 돼가지고. 한 주간 단위로 한 3가지 섹터 내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버리는 거지. 저는 장을 있는 그대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사람이에요. 장 분위기 좋고 웃으면서, 네, 여러분들을 위안을 주려고 방송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안되는 말, 아름다운 말들은 여러분 듣기는 참 좋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세요. 자기는 2차 전지 꺾였는데, 저 같은 사람은 2차 전지 이제 좀 빼고 한 1년 정도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사람인데 소소견이었죠. 위안의 말들 속에 여러분들 그 순간 TV 틀 때마다 위안은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셨어요? 냉철해지세요.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신의 한수 애청자 여러분들도 위안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순간 계실 건데 냉철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고 있다. 시장을 냉철하게 보자, 있는 그대로. 그런 위주로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말씀드리겠고, 기관 투자들은 또 종목을 바꾸네요. 이번 주 제가 내일 방송 나가는 선택과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또 종목 세팅이 된다. 6월 셋째 주 이후부터. 지난 시간에 제가 일단은 6월 달에 터지는 시세들이 이건 선택과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6월 20일 전후에 좀 분기점이 있다. 왜냐하면 6월에 초중순에 터진 것 중에 실적주는 다시 소화하고 갈 건데 어떤 모멘텀 이슈로 갔던 것들은 6월 20일 넘어가면 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7월 되면 실적 시즌에 또 근접하죠. 7월 하순부터 실적 시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또 색깔을 언제 그랬나 싹 바꿔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단을 개인 투자들은 참으로 맞추기 힘들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죠. 그러니 최근에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늦었다 생각. 물론 엔비디아를 제가 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중장기 투자는 미국에서 해라, 엔비디아.
근데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4조 원어치나 넘게 샀네요. 그 어디서 나온 자금이겠습니까? 코스닥 때리고 나온 자금이지. 짜증난다 이거야 지금. 네. 이게 현실입니다. 다만 저는 시장에 메이저들이 배팅하는 대표 주가를 여러분들에게 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냥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맨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의 전략도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왔을 때, 6월 초, 기관 이 친구들 지금 6월 초 중순에 화장품 음식료에 몰려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죠? 이번 주부터 이제 파네요. 많이 먹었지? 한 바퀴 돌려가지고. 네. 그래서 저쪽은 이제 강하게 시세 분출했죠. 화장품은 대만족이죠? 화장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 5월 마지막 주인가요? 사실 알테오젠의 분석 시간을 못했는데 알테오젠도 지금 29만 원 갔다가 좀 소화하겠죠. 당장은 알테오젠 2분기 실적 7월 달에 쭉 지금 주가 퍼포먼스만큼 갈 주가는 아니죠. 대주전자들에도 지난주 시세 한 빵 내고 난 다음에 이번 주는 2차 전지는 바로 못 가죠.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차트 깨나 보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차트를 못 봐서 차트 설명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차트 보는 시간에 엄청난 펀더멘탈과 모멘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게 저 주관이거든요. 예, 차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거 한 2, 3개월이면 다 배우잖아, 지금. 예, 근데 과거에는 1차 강세 다음에 N자형 매물 소화되고 11선 전후 기반에서 N자가 나왔어. N자가 많이 나왔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돌파가 되고 코인이 등장하고 코인 세대가 들어오고 지금 주식시장에 거의 1990년대 세대 여의도 가면 1990년대 출신들이 그 펀드 매니저들 제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돌파 매매 각을 세워가지고 쫙 뻗는 동안에는 짧은 눌림목 주고 5일을 안 깬다든지 종가상 10일 안 깨고 탁 트는 것들은 가기부터가 시세가 더 나요. 오늘 한국 가성사 보셨죠? 동해유전 대표주라고.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N자형애가 눌림목 매수했는데 잘 가다가 이제 눌림목 매수하면은 그 줄로부터 찔끔 반등하다 줄줄줄 흘러내리죠? 요 패턴이 2020 제가 보기에는 2년 이후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만들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패턴이 예전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맛이 있었는데 N자는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일단 첫 번째 마디 다 뽑아먹고 다시 딱 꺾이면은 예를 들어서 5일 라인 밑에 11선을 깨면은 그 줄로부터 줄줄줄 흘러내리거나 빠진다는 거야. 요 패턴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표주 신고가 나눈 첫날을 붙어라. 그 다음날 눌림목까지 나눠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제도 제가 방송 연결하면서 HD 현대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들어가라 말씀드리고 오늘 신고가 바로 빵 때리면 나오죠? 안 줘.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절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운용하는 주체들의 나이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코너를 듣고 계시는 40대 중반 이상의 우리 시청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걸 자꾸 느끼고 학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간 단위 수익 내기 힘들어. 알테오 대전자도 실제 1차 마디를 큼지막하게 29, 16 이상 내고 다시 뺐는데 눌림목 안 주고 그냥 등락 주다가 좀 꺾이는 맛이 있죠. 그래도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반응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에요, 이거. 이렇게 5일 각을 태울 때는 가면은 먹어주던데, 여기서 딱 머뭇거려가지고 바로 갈 줄 알고 저점 매수해. 그러면은 이게 주저앉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이 보세요. 나중에 제가 동해유전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시세로 봐야지. 여러분들의, 제가 주관으로 보지 말아야죠. 안 깨면은 더 연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또 기술적 분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토마토TV에서 기술적 분석은 안 합니다. 과거에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세 가지 업종을 볼 겁니다. 최근에 기관이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업종이에요. 자동차. 지난주 제가 5등 띄워갖고, 그 다음에 방산, 조선 세 가지 업종을 공부하겠습니다.
핵심만 찔러드릴게요. 이 한 가지 업종과 1시간 하루를 다 보내도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다 중요합니다. 현대차는 24호만 할 때 제가 낮에 선택과 집중해서 사고 이제 없다 생각하고 보여라. 밸류업 멋진 거 하나 나올 것 같다. 힌트 다 드렸는데 밸류업 재원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밸류업 할 거 아니야. 근데 인도 이번 주 이제 IPO 지난주입니까? 나오죠. 29만 원 가고 이제 25에서 29까지 오네요. 인도인 IPO 절차에 들어간다 신청이 들어왔죠.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좋은 정시 미국 1등, 2등이 인도입니다. 인도. 3, 4등 그룹이 지금 대만, 일본인데 일본이 최근엔 좀 쉬죠. 대만. 그렇게도 한국은 그 랭킹 10에도 못 들어가요. 예. 그거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많이 초도에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에 저게 이제 신청 들어가면 7월 하순에서 8월에 상장이 되면은 매각 대금이 얼마 나오냐 하면은 한 3조 원 이상 나와요. 많게는 4조. 지분 한 17% 이상 매각할 거예요. 인도 매각하면은 한 4조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13억 5천만, 14억 다 돼가죠. 시장이 열리니까 무섭더라고. 쪽수 많고 사이즈도 크고. 이 자금을 다 쓸지 아니면은 절반 쓸지 60% 쓸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주주가치 제고한다. 뭐 하겠어요? 배당, 자사주 소각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10대 그룹은 아무도 없죠. LG그룹 보세요. 이제 몇 년 전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LG화학 보유자들 다 물먹였잖아. 회사 내부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아요. 여의도에 본사 있잖아요. 그죠? IMF 때도 삼성은 사람 잘라도 LG는 사람 안 잘랐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용도구야. 그래서 한국은 구진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네. 밸류업, 주주 제고가 아주 관심 없다니까, 다수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선진국 정시가 아닙니다. 예, 아닌데 그거를 선진국 정시로 세금 거두면 이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29까지는 갔는데 등락주더라도 지금 7, 8월에 이 확고한 스케줄이 잡힌 주가는 큰 조정을 안 준다는 거지. 해보세요. 근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잘 나가요. 현재 미국에서는 기아차가 잘 나갑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13만 넘어가는데 일단은 밸류업은 현대차가 직접 작동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날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 사망설이 나돌았고 실은 현대아산병원 로비에 지난주 금요일날 경제부 기자들이 와르르 몰렸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금요일 현대모비스가 급등하고 현대글로비스가 급등하고 글로비스는 오늘 22만 원까지 실은 갔었고 회사에서는 공식 부인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공식 부인한 거를 제가 토마TV 나와가지고 내용을 알더라도 말할 이유는 없죠. 근데 하나의 힌트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사망 신고를 하는 그 전후의 과정이 똑같지는 않은데 유사한 것들이 몇 가지가 포착되고 있더라. 네.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TV에 나와서 더 진하게 들어가지 않고 오늘 제가 화요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법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화요일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지금 갔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종 회장하고 지금 정몽구 회장의 똑같은 처지가 그룹 장악할 지분이 없는 거지. 네, 그룹의 정점에 있는 당시는 이종 회장 삼성전자가 지분이 없었고, 지금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 정점에 있죠, 지배구조에. 지분이 없는 거지. 아버지는 7%대 가지고 있는데. 지배구조 변화가 밀어놔야 되겠죠. 네. 참고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작년에 상장은 스케줄을 못 잡았는데 올 빠르면 하반기 상장할 거예요. 그거에서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이 있고 글로비스가 지분이 있죠. 근데 글로비스는 최근에
워낙 지금 나중에 봐야 될 뭐 운임이 초강세가 나오는 거지. 그 효과도 컸던 것 같아요. 저것들은 다 단발 아닙니다. 예, 제가 현대기아차는 뭐 제가 IPO 신청하는까지 추세 대응하셔도 돼요. 제가 대형주는 목표가도 가끔씩 시장에 불러드려요. 현대차 이번 30만 넘어간다, 한 표. 30만 원 초에 딱 30만 500원에 전에 파는 게 아니고 30만 원에서 밴드는 한 33만 원까지 확장될 수도 있겠죠. 지금 코스피는 올라왔는데 뭐 일반은 울었다 되면 안 되겠죠. 잘 보세요. 예,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서 급등 나오고 뭐 날라가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개별 종목 장이 아니야. 아쉽지만. 예. 원라운드도 죽어버려가지고 그래 뭐 제일 잘 나간 테마와 관련주들은 지금 그리고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화장품이나 음식료는 좀 쉬는 게 맞아요. 빠졌는데 끝일까요? 다음 분기 실적 언제 나옵니까? 8월 달에 나와요. 중소형 기업들은, 중형 기업들은. 빨라요, 7월 말. 그래서 좀 쉬게 해줘야 되죠. 기관 좀 팔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업종으로 지금 기관들 자금 몰려요, 지금 또. 새 업종으로 실은. 그래서 요 새 업종까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매번 나가 업종 공부를 제가 하지는 않을 건데, 공부를 많이 해놔면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을 또 돌리기 위해서 또 쉬어가는 업종이 나오는 거죠. 음식료랑 화장품은 휴먼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7월 중에 다시 스타트를 끊을 시간이 올 거예요. 조금 좀 쉬게 놔두세요.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은 한번 차익 매도하시고요. 나는 안 됐다가 관전하세요. 어설프게 조정 초기에 잡아가 또 물리지 마시고 충분히 매물 소화가 한 1, 2주 돼야 됩니다. 바로는 안 빠져요, 또. 자, 오늘 방산보고 조선을 볼 건데 일단은 지금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장관이죠. 루마니아 그제까지 갔다가 어제 오후에 이제 폴란드로 넘어와 있습니다. 자주포, K9 자주포가 어제 1조 한 3, 4천억대 계약이 발표됐는데 오늘 뉴스에 한 팔자라고 개인들은 팡 하고 깠는데 퉁 하고 받아내죠. 차트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어제 신고가 났어요, 실은. 신고가 나고 정도까지 말 거냐, 소화하고 들어갈 거냐, 오이를 깨지 않고 잘 보세요. 근데 방산이 제가 다 작년 6월 중순에 제가 개인 유튜브를 좀 늦게 제가 시작했는데 그때 방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료가 올 가을 11월 달까지 계속 재료가 있습니다. 달별로. 이번에 이제 루마니아 가는 거는 그냥 하나의 여정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폴란드 2차 실행 계약이 중요하냐? 뭐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딱 아무분 들으시고. 22년 8월에 1차 실행 계약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발주액이 17조 원이에요. 네. 일본에는 징병제가 아니죠? 사실 저는 일본 국민들이 방위세를 대한민국에 내어줘야 된다, 한 표. 왜? 대공산국 접점에서 우리는 군필, 의무병력이죠. 군대 나가가지고, 휴전선 40만 명 깔아놓고, 하고 일본에 20대들은 지금 놀고 먹고 즐겁게 살죠. 대신에 대공산권 방어는 한국군하고 주한미군이 담당하잖아요. 쟤들은 놀았고, 군대도 안 가도 되죠. 사실은 방위세 한국에 내줘야 돼. 그거 아니면 바로 대공산국 접점에서 쟤들도 의무병력,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는 거 우리처럼 해야 될 것이었어요. 남한이 아니었으면. 근데 고마운 건 모르죠. 예, 어쨌든 잘 지내면 좋은 거고. 그래서 17조 원의 계약이 떨어졌었어요, 당시에. 이게 이제 23년 하반기 24년부터 이제 수치로 잡힌단 말이야. 당시의 계약이 이제 FA-48 전투기, 저기 이제 FA는 fight, 전투기라는 겁니다. 경공격기고, T-50은 트레이닝, 네, 훈련기라는 뜻이죠. 잘 만들어졌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180대 해가지고 총 17조 원이에요. 마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방사는 마진이 많아요. 근데 똑같은 제품 독일에 가면 우리보다 2.5배, 3배수 가격에 사야 돼요. 납기 최소 7년 이상. 제가 방사는 지금 시절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럽 애들, 뭐 프랑스 애들 마크롱처럼 한국 무기보다 유럽산 무기를 사세요 하는데 뭐 최소 5년, 7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우리보다 한 두세 배 비싸고 돈 없는 동유럽, 동남아, 아시안, 중동 국가, 돈 없는 건 아니지. 가성비를 따지죠. 이것도 하나의 가성비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해보니까 화장품도 삼양식품도 가성비란 말입니다. 왜 라면을 갑자기 그리 많이 먹으면 K-팝이 폭발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의 물가가 천정부지다. 점심 한 끼 먹는데 20불 이상 줘야 돼. 25,000원 이상.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에 물만 부으면은 뭐 한 3, 4불, 5불 이내에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젊은 층들, 학생들 돈 없죠? 제일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가성비죠. 물가가 비싸지면서 더 많은 수요가 많아졌던 거예요. 2차 실행 계약은, 자, 뭐 2023년 상반기 된다 해도 요거 지금 이제 폴란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차관 공유해가지고 들어가고, 다음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정부를 보증하는 제3국 은행이 보증을 서야 돼요. 국가 간 계약이고, 이거는 보증거래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돈 뗄 수가 없어요. 중간에 제3거래 은행, 공식력이든 은행이 들어오죠. 근데 K9 자주포가 460분 남아있고, K2 전차가 800대, 총 1000대 오다 떨어졌죠. 저게 합치면은 30조 원인데, K9 자주포 460면 18조, K2 전차가 812조예요. 배보다, 앞에 것보다 2배 가까이 크죠. 신원식 장관이 간 거는 루마니아 신규도, 루마니아도 지금 뭐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근데 당장 예산을 좀 아껴 쓰겠지. 네, 이거 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 지금 한도도 올려놨죠. 어제 방사청장의 발언에 의하면은 9월에 지금 유럽에 나토 지금 방산 뭐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행사가 그때 경에 뭐 이루어질 거다 이야기했는데 이루어지면 한국의 국가적으로도 경사고 이 기업의 주가는 더 갈 수 있겠죠. 사실 지금 현대 하나에어로스라든지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 20만 넘어가 여러분들이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수완의 때 지금 방사는 쉽게 안 끝날 걸요. 최근에 기간을 다시 붙었고 상승 여력으로 본다면은 지금 K2 전차 발주 아직 뭐 확정되어 오다는 아니지만은 예 이게 확정되어 가면은 실은 상승 여력은 로템이 크죠. 로템은 제가 방산 부분만 기대면 꽝인데 자체적인 철도 사업부가 지금 오다가 한 12조 수주 금액으로 올해 한 58% 성장하네요. 이번 주도 한 2건 나오죠. 철도, 우리 전동차, 철도 지하철이죠. 잘 팔려요. 네, 그래서 지난 50년간 바로 옆에 일본 애들, 예, 20대의 아름다운 청춘을 보낼 때 대한민국 20대 남자분들 전부 다 군필, 군대에 한 2년 6개월, 예전에 뭐 3년도 갔다 왔죠. 그 여러분들의 헌신과 대가의 피땀 흘린 시간을 한국 방산 국방에 투자한 유일한 미국 우방국 중에 하나라 우리가 되죠. 유럽도 똑같아요, 일본이다. 나토가 방해주고 뭐 제대로 지금 실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은 필연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 50년간 자주국방에 이렇게 올인한 나라가 서방 진영에 있겠습니까? 다 뭐 미국, 주일 미군, 나토군 믿고 다 뭐 경제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예. 그 대가를 지금 받는 시간이에요. 예. 하늘은 우리를 그냥, 예,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실행 계약이 기대치가 실은 크고 자체적인 실적도 좋고 LIG 넥슨이 20 넘어간 건데 비궁이라는 유도 무기가 있습니다. 선박, 예, 함대함에 들어가고 함상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미국의 테스트를 7월 달에 최종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첫째 시간에 방산 이야기하면서 그날 뭐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의 아버지가 잠깐 말이 나왔는데 정말 한국전쟁 1950년 발발 이후에 예, 정말 볼포인트 한국군이 지금 미국이 좀 많이 공을 들였죠. 육사도 만들고. 네.
육사에 가면 그 교단에 그 팸플리트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육사에 만들어 주창한 분이시고, 6.25 때 뭐 대한민국 전쟁 와중에도 저 양양에서 6주간 훈련시키고 실전 배치하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무기를 미국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만에 온 거죠? 74년 만에. 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뭐, 현재는 그런 한국이 미국 그 동맹 중에서 군사력, 실전에 배치할 수 군사력 1등은 한국입니다. 한국 군사력 5위까지 올라갔죠? 일본이 6위고. 예, 그래서 그 K방사는 장난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중장기 성장이고. 지금 제일 못 가는 게 이거죠. 이게 한국항공우주는 이 발주 계획이 지금 폴란드 1차급 말고 특별한 게 없죠. 그래서 제일 못 가요. 근데 요거 25년, 26년 넘어가면 세게 갈 거예요. KF-21에 26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테스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한 1,300개 출격해야 되고, 지금 가장 어려운 관문들 통과는 다 됐거든요. 저거 지금 테스트 완료되면 살 나라가 15개 국가나 있다니까요. 방사는 또 뭐 기관들이 또 많이 올라가면 또 팔아먹겠지. 예.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로 보면은 지금 2023년 이후에 방사는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온 경사고 트렌드입니다. 근데 사실 저런 것들 들어간다네 보고 있어요. 네, 7월. 뭐 신원식 장관 요 이슈는 뭐 당장 계약고 발표한다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뭐 8월, 9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기업이 중요하겠죠. 일단 관심을 가지세요. 몇 시? 31분. 자, 그 다음. 조선업도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조선업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 뭐. 조선주, 저야 뭐 2009년, 2011년 이후에 제가 산업재를 10년간 보지 않았어요. 11년? 저 개인 스토리인데, 당시 뭐 14년 이후 15, 16, 17, 당시에 중국 특수 생기면서 화장품, 소비재,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과 이 바이오, 이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방송 연결을 하다가 앵커가 전문가님은 왜 당시 2015년입니다. 왜 바이오주랑 화장품주만 맨날 얘기하나요? 당시에 산업재 들어갔으면 죽었다는 거지. 네, 조선은 10분의 1 토막 나고, 화학주가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죠. 사이클이 꺾이면서. 네, 중국 현지가 좋다고 우리가 물건 대줬는데 알고 봤더만 다 우리 따라잡으려고 이제 라인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상품이 원가, 단가 뭐 다 경쟁력 다 잃어버렸죠. 지난 12년간 엄청난 파고를 겪은 게 산업재예요. 조선업 끝까지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참 하늘이 한국을 돕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이 일본이 국민소득이 25,000불에서 한 3만 불 올 때 버렸거든요, 실은. 우리가 90년대 주었죠. 우리 쪽으로 왔는데 주은 건 아니고 엄청난 피와 땀이 맺혀 있는데 지금 13년 만에 지난 1분기에 3사가 모두 흑자재가 안 됐어요. 특히 저 과거 지금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저가 오다를 2000년 초, 2019년, 2022년까지 출혈 오다를 받았습니다. 왜 중국하고 단가 맞추면 뭐 남는 것도 없어요. 독구만 채웠던 거야, 당신은. 네. 그래서 이제 울산과 거제도 경기가 뭐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요. 네. 전국에 횟값이 제일 비싼 데가 거제도입니다. 거제도가 하면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과거에 조선업이 워낙 호황일 때 펑펑 썼단 말이에요, 지금.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분기 13년 만에 돌아섰는데 저게 단발일까 아닐까, 저 뭐 믿을 수 있나 이거죠, 제가. 저도 좀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째려봤는데 역시 주식은 시절을 베팅하는 거다 했죠. 시절이 조선업이 가기에 지금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거냐. 어떤 당이 되거나 떠나서 앞으로 중국이 잘 나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종을 죽여버립니다. 태양광, 전기차, 가성비로는 세계 1등이죠. 딱 전기차 단속 들어오고, 태양광 발전, 중국 폴리 실권 단속 들어오죠. 지난주 유럽도 결국 미국 노선을 따라갈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48% 매겼죠. 오늘 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미을 잠깐 드릴게요. 네,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바뀌셔야 돼요. 지금 실은 2차 전지보다 기관들은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3개 업종에 지금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중국 입방시 이제 지금 관세 올리고 세제 올리고 조선주가, 한국 조선주가 최소한 배를 발주하면 20, 30년 쓸 건데 미국이나 유럽에 갈 때마다 입항세를 훨씬 더 한 50% 이상 더 내야 돼. 20년 이상 더 낸다 생각 짜증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발주가 최근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 그 캐파가 중국을 앞지르네요. 지금 중국이 독호갑이니까 쟤들 많이 하면은 구축함, 순양함, 대만을 때릴 준비를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 독호 치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까요? 또 이상한 쪽으로 바뀔까봐. 하지만 그거 빈말이 아닐 거예요. 해상운 이미 8,000달러 올라가는데 미친 거야. 근데 HMM 좋겠죠. 1TU 저게 한 칸 띄워야 되는데 TU라는 뭐냐면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단위를 TEU라고 이야기합니다. 1TU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2,500불 하던 게 2,500불, 3,000불 하다가 지금 8,000불대가 올라. 그 끼지가 않아. 최근에 전력기기 좀 쉬어가고 있다 했죠. 제가 6월 말, 7월 초 전후 전환점은 있을 건데 하락의 원인은 운임이 너무 비싸다. 한국에 실어 나르기에. 하락의 뭐 빌미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한번 내다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지난 4, 5년간 선박 발주를 안 한 거야. 하긴 했는데 찔끔한 거지. 그나마 한국은 LNG 지금 선박, 특수선원 선박 발주 노래 꾸준히 받았거든요. 발주를 안 하니까 배가 개진 거야, 지금. 미국 경기가 뭐 초왕에 물동량은 지금 북미 미주 지역으로 지금 저기 우리 한국에 출발하면은 저 캘리포니아 LA의 그 롱비치 항으로 컨테이너 야드가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도시만 해요. 거기로 우리나라 배들이 넘어가죠. 태평양 선단이. 네. 저기 유럽 선단은 싱가포르 말라카협을 지나서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 가는 건데 수에즈 운하 지금 통행이 제한이 불편하죠. 후티 이란의 무기를 들고 왔다는데 저는 배후에 중국이 있을 거야. 돈은 중국이 내준 것 같은데 갑자기 후티 애들이 무기 들고 설치지 가자 지구에 그 가난한 애들이 로켓포를 수천 발 쏠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예. 중동 분쟁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 때문에 운임이 비싸진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김에 좀 우리는 좀 깊이 공부할 좀.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프 안에 또 핵심 제일 짧게 설명. 자, 위에 그림. 막대기는 뭐예요? 수주장고고, 선은 클락선 신조선까지 있어요. 2008년, 9년 요 자리 한번 보세요. 신조선가랑 발주가, 수주가 매칭이 됐었죠? 이까지 올라가니까 다 꺾여가 내려갔었지. 이때는 신조선가, 신고가에 발주도 빵빵빵 터졌습니다. 네, 이 권역이죠? 그래요, 이 권역이 권역.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신조선가는 신고가 나왔는데 발주는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갭은 뭡니까, 이게? 발주를 왜 안 할까요? 지금 선방향이 부족하가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5.5% 가지고는 네, 이거 뭐 이거 지금 리싱 컴퍼니들이 주로 발주를 하거든요. 뭐 소비자 금리 6, 7%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비싸다. 제가 연초에 TV 나와서도 전기차는 금리가 떨어져야 판매량이 회복되고 본격적인 2차 전지의 시간도 온다 했죠. 그거는 이야기하고 맨날 2차 전지 본업만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좀 안타깝습니다. 폭넓게 보세요. 네. 그게 뭐 제일 큰 모멘텀이 금리나 소비재든.
응?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거품을 일으켜서 그런 거고. 요 클락슨 지수랑 예, 이 발주의 괴리도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발주 러시가 생기겠지? 언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금리 인하가 되면 발주 러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페드가 빠르면 뭐 7, 8월 정도 금리 인하인데 9월 이전에 해야 됩니다. 9월 이후 넘어가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늦어요. 여담은 아니고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페드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 편이에요. 트럼프가 되면 골치 아픈 지금 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치를 안 해요. 미국의 엘리트층들, 페드, 곧 유태인들이죠? 때문에 미국 각주를 대표하는 연방은행들 다 유태인들 거잖아. 예? 유태인은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자들, 블루칼라들은 트럼프를 원해요. 근데 막상 미국 최근에 바이든 시절에 지금 미국에 수많은 공장들이 한국, 대만, 전 세계에서 공장들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고 미국은 최근에 시간당 시급이 올랐습니다. 최저 시급이 시간당 16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9,000원대 넘어갔죠. 2만 원 근접이야. 한국 얼마? 9,680원이면 아직 만 원 안 되죠. 시급상 딱 더블 나는 거예요. 그게 지난 4, 5년간 미국과 대한민국의 격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비싼 물가를 다수가 다 지탱하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한국산 화장품이 좋은 거고 한국산 음식이 좋은 거예요. 가성비입니다. 한국산 방산도 가성비예요. 저 발주 비어있는 공간 언제 채워주겠습니까? 금리 인하 떨어지면 채워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진짜 수혜주는 2차 전지가 아니고 제가 2024년, 25년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 본 결과 조선업이다. 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게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게 어제 제가 토마TV에 연결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차트죠. 오늘 좀 눌림목 주면 얼마나 좋아, 금상첨화. 시청자 여러분들 사는데 안 주지. 비싼 이격 벌어진데 차트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트의 단점은 목표가를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기술적 분석의 그 안에서 갇혀있지 마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표가를 모르잖아. 차트는 목표가는 어디서 나와요? 펀더멘탈과 모멘텀 근간을 가치를 알아야 내가 얼마만큼 투자가 먹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은 매년 실전 대박이 만들어지는 게 펀더멘탈에 기초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실전 대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이 시장 경험이죠. 이번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그 시장 경험이에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누구를 찍어준 거는 나중에 투표할 때 신경 써. 여러분들은 투자자다 했잖아. 그 말을 충실히 따른 분들은 오늘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자, HD조선의학의 연간 실적 동향 전망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HD현대중공업, HD조선의학인데 이게 지주사죠. 조선지주사. 또 HD현대도 따로 있죠. 그건 HD일렉트릭을 지배하죠. 근데 이거 좀 보자고요. 일단은 오른쪽에 영업이익을 한번 보세요. 2021년 이거 완전 초저가 울며 겨자 먹기 수주 기간입니다. 이 받은 수주도 지금 2023년까지 24년 초까지 지금 다 뱉어냈거든요. 1조 3,800억 적자에 얻어오겠다니까 지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 21년 3,560억 적자 폭이 확 줄어. 23년 2,800억 그래도 흑자 전환했지. 가장 먼저 HD 쪽, 현대중공업 쪽이. 근데 올해는 지금 에스티메이트 예상 전망치인데 1조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수위라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가 선도하고 하나오션도 나중에 소화하면 가는데 하나오션이 좀 프리미엄이 좀 비쌉니다.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관님들께서 얘를 먼저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차 전지를 빨리 쏘기를 바라죠. 에코프로 머티 낮에 대해 이야기 해드렸는데 에코프로 BM.
오늘 공시에 3조 원대의 자금 유치에 나섰다. 왜 나선 줄 아십니까? 낮에 말씀드렸어요. 1조 2천억 일 맞을 겁니다. 1조 2천억이 CB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 갚을 여력가 안 되죠. 다시 발행해야 돼요. 차환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하는 김에 세게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면은 그게 이제 2차 전지의 막바지 파고를 벗어나는 돌발 변수입니다. 돌발 변수가 아니고 구조적 변수죠. 돈이 없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밸류업도 안 돼요. 그나마 해준 게 에코프로 액면 분할해가지고 밸류업 효과를 노린 거지 돈 한 푼 안 들었다니까. 네. 저게 잘 되면은 2차 전지가 회생의 시간이 빨리 찾아오는데 저게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발행 이 조달에 시간이 걸리면은 시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불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는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가겠죠. 네. 물론 그래가 과거 그런 투자의 시간을 그치고 크게 부상한 업종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과거에 그 하나 솔루션도 그랬다니까요. 엄청만 하면 유상증자 때리고 이랬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 파고를 넘어가야 대한민국 2차 전지는 진정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차트 보고 뭐 대박입니다. 예, 과거에 잘 나갈 때 업종들 이야기 보고 대박이었는데 PBR을 봐라니까. PBR이 다 10배수 다 넘어가잖아 지금. 15배수 지금도. 2023년에 미쳤다 할 때 그때가 30배수까지 갔거든요. 20배수, 30배수. 너무 프리미엄이 비싸서 시간 조정이 더 걸린 겁니다. 다만 저도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좋게 보고 때가 되면은 저는 2차 전지를 집중할 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 2차 전지도 지난주 대전자나 에코프로 머티가 치재 났는데 아까 전반부 이야기했던 대로 1차 마디 화려하게 나다가 막 5일 라인에서 10일을 기준을 딱 깨는 순간은 빨리 못 가고 축축축 흘러내려. 첫 번째 마디 한 마디만 쫙 뽑아내고 최근의 시장의 패턴은 다시 충분히 소화하고 가격 매력,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쳐야 가는 거야.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조선업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1등이고 조선업이 저게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후발주자들이 따라가 관련 업에 있는 조선 기자재, 조선의 엔진 기업 이런 것도 뒤따를 수 있겠죠. 아직은 확신이 없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트렌드로 보면은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최근 대한민국 메이저 기관들의 최신 미팅했던 내용의 결과물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네. 전망 소용없습니다. 업종 전망 이거 아무 100% 소용없어요. 기관이 메이저 자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해 유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주가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은 관상용, 관람료는 공짜, 관상용. 얘는 가는데 얘는 왜 못 간 줄 아십니까? 반등은 나올 거야. 엑슨모빌이 등장했기 때문에요. 엑슨모빌이.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기름 있다 없다 내년 초에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도 포항에 가면은 한 2016년도에 7년째 불이 꺼지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와요. 왜 땅에 불이 안 꺼져? 꺼지지 않죠? 본류, 가스져 있는 석유 유전에 지류가 육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육지에서 새어 나간 거지, 이거.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포항. 꺼지지 않는 불. 지금도 타고 있대, 보니까. 그것만 봐도 그 포항 지역에 유전이 있다는 사실은 맞아요. 뭐 세종 후반부에도 경주 뭐 지역에 땅에서 며칠 동안 불이 안 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석유 있다 없다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근거 없는 팀들이 아니다까지 이야기했고 뭐 지금 뭐 저 언론이나 야권에서 주장했던 뭐
가정집에 있다 혼자 근무한다 뭐 체납했다고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뭐 우라먹었는데 그런 거 이야기할 때 흔들 때 제가 실은 4만 원 초 3만 8천 대 사서 살아 지난주. 네. 중간에 뭐 화를 때 챙겼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폼이 아니다. 한 번 더 쏘라. 실전에서 그렇게 되면 오늘 6만 4천까지 갔었죠. 가스공사가. 가스공사가 그 동해 유전의 유통, 판매 다 책임지는 거죠. 나중에 석유공사가 관할을 하고 시추 책임을 질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 배분을 할 건데 그건 아세요? 지금 엑슨모빌이 교차 검증을 기참여를 벌써 했답니다. 뭐 교차 검증해라 마라 그 기업은 못 믿겠다 하고 뭐 온갖 지랄했잖아 지금. 그다음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엑슨모빌, 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 3사가 관심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국회가 예산을 안 준다고 뭐 예산 한 100% 내 실패할 거라 했잖아. 그 대신에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민간 자금을 유치할 것 같다 했잖아요. 그때 벌써 좀 판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이죠, 그때가. 국회에서 100%안 해줄 거니, 예, 민자를 유치할 건데, 국내 기업도 될 수 있고, 해외 기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포스코어 인터능 대열에 동참 못했냐. 이게 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석유 시추를 해본 기업이에요. 미얀마에서. 그래서 100% 이게 이제 지난주 7만 2천까지 급등했죠. 기관에 쏘면서. 제가 대형주장이기 때문에 테마는 다 죽었습니다. 이쪽 관련. 테마는 뭐, 무슨 석유 있는 건 손도 대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거는. 근데, 왜 오늘 좀 적게 갔냐? 이건 뭐 잘 파십시오. 혹시나 했으면. 틀림없이 일반은 싸다고 이걸 했겠지. 엑슨모빌이 참여한다는 건 뭔 뜻이냐? 전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회사가 시추, 탐사의 엑슨모빌 아니야. 예? 우드 뭐 사우스인가 걔들은 게임도 안 되고. 엑슨모빌이 들어온 순간 판이 달라지는 거죠. 7월 달에는 시추 목표 지점을 찾을 겁니다. 워낙 의심하고 시끄러우니까 양이 많은 지역을 뚫지 않을 거고 가장 유망 구조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쪽에 시추 목표 지점을 찾을 거예요. 쉽게 안 끝납니다, 이걸. 정부가 추진한다, 산자부가 추진한다. 그때 정부를 믿어 석유를 이거는 결과는 제가 1월 이후에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6, 7월 달까지 거래를 즐겨라. 시세,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 말이 맞잖아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대박이다고 막 주장하는 분 계시는데, 요거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동해 그 영일반 6-1강구, 8강구를 총괄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단, 이제 늦었어요. 이제 주반 다음 주 초. 적게는 뭐 6만 5천 원 전후, 많게는 7자도 부여줄 수 있는데, 이제 그까지 간 다음에는 한 마디 챙기시고,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6월 중에 이제 6월 하순에 1차 고점 영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재료가 얘가 또 매물 소화되면 갈 시간이 올 거예요. 지금 화력이 저쪽에 집중됐어요. 이게 보세요. 화력 게임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기관들이 탁탁 사모으다가, 네, 지난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희들 한국가스공사 때문에 매니저들 깨졌다 했죠? 왜 깨진 줄 아십니까? 지난주 와서 이야기했구나. 왜 산자부가 하고 정부가 추진한다는데 3만 8천에 깠냐 이거야.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토마토 TV 처음 이야기하는 그날 판 몇몇 매니저들. 제가 이제 연기금 그래가지고 바이오는 못 쫓아간다 해서 요건 안 들어먹어요. 근데 시절, 정부 산업, 이런 큰 산업 배팅 못 먹었다 이러면 나중에 인사평가, 고가평가에 바로 반영합니다. 그런 추궁 안 당하게 되기 위해서도 많이 샀을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40만 주 쏘았죠? 그래요. 뭐 외국인들이 이게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있고 삼성전자처럼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알테오제는 또 기회는 올 건데, 이번에 거래를 하신 분들은 6월 중에 한번 좀 잘 한번 팔아보세요. 단기는. 혹시나 6, 7만 원 좀 너무 비싸게 산 분들은 한번 위에서는 파세요. 근데 또 지금 7월 오면 실적 신원 오면 이게 질 수 있습니다. 7월 중하순이나 8월 실적 시장 끝나면 공백기가 또 찾아오죠. 그때 또 하세요. 네.
실적 시전 빈 공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뭐 강세에 나온 거는 지금 라이센싱 아웃 좀 건접했다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삼천당 제약은 계약은 안 됐는데 계약할 수 있는 징후군이 포착됐다고 뭐 글로 붙었죠. 선반영이 돼가네요. 딱 소수만 갑니다. 뭐 90%는 빠지는 거고 10% 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좀 생각하시고. 삼성전자가 제가 저도 이야기했는데 차트를 마지막으로 잠깐, 시간이 다 됐구나. 2830포인트 전후. 삼성전자 82,300원 전후. 이번 2800선 1차 고점 라인 정도 예측하고 다시 서울은 이격 조정을 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인덱스에 힘이 몰리면서 중가 건주자들이 많이 이제 힘이 약화됐는데 인덱스가 조금 완화되면은 지수는 쉴 수 있는데 다시 터지는 섹터들이 나올 거고, 오늘 공부한 세 가지 섹터가 6월 하순에서 7월로 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섹터들이 될 거다. 단 조정 압박 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목이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네, 잘 완수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